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의 연결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의시험 문항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간은 여러분이 좀 이제 헷갈려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또는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의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 우리가 5월도 다가오고 하니까 모의시험 문항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런 실력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의시험 문항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언어 습득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보이시죠?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죠? 이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2점짜리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 문항이 2점짜리 문제와 그런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4점짜리 서술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임용시험 준비하시면서, 2점짜리 문제 다 맞춰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용어 암기 위주로 그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준비할 때 초수생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2점짜리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 난이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높은 건 아니고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2점짜리 문제는 힌트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용어를 기억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 이제 연결은 잘 준비를 하셔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맞춘다 할지라도 보통 한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2점짜리 문제에서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2점짜리 문제는 힌트가 적기 때문에 그 힌트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2점짜리 문제는 앞부분에 지금 요 문제는 이제 언어 습득 문제인데 제가 앞부분에 요 이론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설명 문제 앞부분에 보면은 이 시험 문제가 어느 영역에서 출제됐는지 힌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보면 Second Language Learning이라는 것이 이게 Acquisition of Complex Cognitive Skill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는 SLA에 관한 것이군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 습득에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이제 그 제너럴한 일반적인 토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learning of a skill, 그러니까 스킬을 배운다는 것이 initially demands learner's attention.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학습자의 attention을 요구를 한다. and thus involves controlled process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두 번째 controlled processing이 힌트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언어 습득론 세컨 랭귀지 어퀴션에 관련된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컨트롤드 프로세싱이 나온다는 것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던 공부를 했던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그 이론을 이제 생각해내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드 프로세싱이 인발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컨트롤드 프로세싱이 인발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가 must pay attention at first to any aspect of language that they try to learn or produce.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습하려고 그러는 또는 이제 발화하거나 쓰려고 하는 그런 랭귀지의 언어의 측면에 이제 pay attention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controlled processing이죠. 그런 다음에 learners가 go from control to automatic processing으로 간다 with practice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skill acquisition theory,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information processing, subsumption theory, 그 다음에 skill acquisition theory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controlled processing, automatic processing, 뭐 declarative knowledge, 그 다음에 procedural knowledge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기초로 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드 프로세싱이 뭐라고 설명이 나온 다음에 오토매틱 프로세스가 이것이 학습자가
랭귀지, 언어의 다른 면들을 노티스하게 도와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So along with the development from control to automatic processing, 그러니까 controlled processing을 하다가 automatic processing으로 발달되어 가는 거, 그거에 따라서 learning은 또한 essentially involves restructuring, 그러니까 재구조화하는 거 또는 이제 재구조화를 잘 이해를 못할까봐 reorganiz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of mental representatio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information processing 이론에 따르면 controlled processing이 이게 프랙티스를 통해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컨트롤드 프로세싱에 관련돼 있는 게 데크러티브 날리지고 오토매틱 프로세싱에 관련돼 있는 게 프로시저럴 날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넘어가는 프랙티스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 코그니티브 멘탈 스트럭처, 기존에 있는 스트럭처의 프랙티스를 통해서 뉴 인포메이션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정보가 재구성화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of mental representations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reorganizing mental representation이 이게 학습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스트럭처가 더 coordinate 되고 이제 이건 cognitive structure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지주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coordinate 되고 integrate 되고 efficient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faster response time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when they are activated.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동사 의문문, 뭐 의문사 의문문, 뭐 이런 거를 배울 때는 그래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지,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뭐 주어 동사 도치시켜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하면 이 멘탈 스트럭처 안에 코그니티브 이그지스팅한 코그니티브 스트럭처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미 콜디네이트 되고 인터레이트 되고 에피션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비동사를 앞으로 빼야 돼, 이 생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faster response time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anything that uses about mental processing space can contribute to learning.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멘탈 프로세싱 스페이스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건 간에 학습에 컨트리뷰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온 거는 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기초로 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 선생님의 티칭 저널을 봤더니 요 블랭크를 채우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이 선생님은 I've realized that comprehensible input itself does not help us aware of a particular language featur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중시되던 거 comprehensible input 그러면 우리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 크라셴의 인풋 하이파테시스에서 강조했던 게, 자,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외국어 습득이라는 거는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을 하면,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건 I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I 거기서 플러스 1만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I 플러스 1을 해줘야지만 그 학습이 일어난다고, 외국어 습득이 일어난다고 이 크라셴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인지주의 학습이론 시대에서 innate hypothesis가 선천적 가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주장이 됐던 것이고 사실 지금은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더 이상 물론 이제 이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구성주의 학습이론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구성주의 학습이론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컴프레시블 인풋만으로는 이게 에센셜하지 않습니다. 컴프레시블 인풋만으로는 언어 습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기 눕혀놓고 계속 오디오만 틀어준다 그래서 애기가 언어를 습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When I have my students practice a certain language feature,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언어 그 부분을 막 연습을 시켰을 때 They often make same mistakes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It is only when I draw their attention. 주의를 어떤 특정한 피처에 그 기울이게 했을 때, 그때 It is only when I draw their attention to the feature.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aware한다는 얘기죠. Nothing is learned. 어떠한 것도 학습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뭐뭐하지 않으면. 그래서 I will keep helping my students pay attention to the target feature. 그래서 목표가 되는 피처에 학생들이 집중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블랭크에 들어가는 것이 위에서 사용된 거, 그거에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나온 단어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을지 단어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nothing is learned라고 했으니까 학습자가 그거를 aware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집어넣는 거는 이 aware하고 관련 있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쭉 살펴봅시다. Second Language Learning에서 퀴션해서 이 aware하고 관련 있는 거 attention, aware, draw somebody's attention 이거랑 관련 있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여기서 뭐 demand 안 되고 왜냐면 여기서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involve 당연히 안 되고 pay attention 이건 두 단어니까 안 되고 쭉 살펴봅시다. 여러분 동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쭉 나올 수 있는 게 involve 안 되죠. 나올 수 있는 게 notice가 되는 것이죠. helps learners notice. 그래서 요 notice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 그 다음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comprehensible input만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고 interaction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interaction hypothesis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nteraction이 왜 중요한가? 학습자가 어떤 특정한 거를 인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teraction hypothesis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onsciousness raising tasks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약간 이제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미 인지주의 학습이론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인터랙션을 강조하고 있고 학습자가 컨셔스한 거 이거를 더 강조하고 있고 어웨어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언어 습득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좀 다른 타입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